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목격자 자, 우리가 공식 알리바이, 친구 측의 공식 알리바이를 제공한 사람으로 공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경찰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하고 국민들도 저 사람 알리바이 때문에 친구의 공식 알리바이, 즉 범죄 현장이라고 그나마 이 사건에서 인식될 수 있는 추락한 이후의 상황, 추락한 직후의 상황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겠죠. 유일한 쟁점이 아니라 추락한 이후에 1차적으로는 우선적으로는 고려돼야 되는, 가장 먼저 진지하게 고려될 사안이 떨어진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됐느냐, 이 부분에 관한 알리바이를 제공한 게 목격자 자입니다. 즉 친구는 그때 자고 있었어. 그거를 목격자 자가 한마디로 증언을 하고 거기에 관해서 경찰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듯한 그런 모양새를 보이자 국민들이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많은 국민들은, 그래서 여기 진실을 바라시는 국민들은 이제 분노하시는 거죠. 잘못된 건 아는데 더 이상 조사를 안 하니까. 종이님께서 분석을 해 주시다가 이 목격자 자가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요지만 말씀을 드리면, 목격자 자가 거기 왜 갔느냐, 어떻게 발견하게 됐느냐, 친구를, 이에 대해서 언론에 어떻게 딱 뿌렸죠? 친구를 찾으러 갔었다. 그렇게 알고 우린 넘어왔습니다. 또 그 한마디에 종이님이 이건 의문스럽다라고 너무 잘 집중 탐구해 주셨죠. 그러다가 이 목격자 자가 친구랑 같이 있는 모습도 CCTV에 잡혀요. 그리고 편의점에 들어가는데 자는 안 들어가고 또 친구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이님께서 자가 편의점에 들어오지 않는 것도 수상하다. 네,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자는 한 번도 편의점 CCTV에 잡히지 않도록 절대로 편의점에 들어오지 않은 사실, 그 사실도 대단히 의문스럽죠. 그러다가 자의 친구가 휴대폰을 찾는 게 보였는데 그 휴대폰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잊어버린 친구의 휴대폰인가 너무너무 궁금했었는데, 종이님께서 여러 검토 결과 이것이 친구 게 아니다, 우리가 의심을 가질 수 있었는데 친구 게 아님이 밝혀졌다 해서, 그리고 이제 종이님은 또 다른 바쁘신 다른 주제들을 연구하신 건데, 그렇게 해서 약간 묻혀진 느낌이었어. 이게 묻혀진 느낌이었다가 종이님께서 최근에 또 새로운 사실을 영상을 공개하면서, 근데 안타까운 건 종이님이 너무 좋은 영상과 좋은 사실과 좋은 추론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331의 핵심이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331을 믿는 사람이 많지가 않죠. 나머지 사람들이 한 4명, 5명이 이걸 믿는다고 가정하면 이걸 밀지 않고 조회수가 몇 배, 몇십 배 나오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 한 30명 넘습니다. 정말로. 일반적 평범하신 분들도 막 만들어가지고 331을 정말 다 공격해요. 정말로 놀랍습니다.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 어떤 아주머니, 어떤 약간 나이 드신 분, 아니면 젊은 분, 남자분, 여자분 전부 다 331을 비판합니다. 그게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다루시는 분이 적고 압도적으로 숫자가 안 돼요. 그런 상태에서 이 부분도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331과 관련되기 때문에 자신들한테 불리하니까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안타깝게 휴대폰이 친구 게 아니었다, 이 자의 친구가 확보한 것은. 그래서 안타깝다가 종이님이 최근에 올리신 거에 중요한 장면이 발견돼서 제가 종이님이 말씀하지 않은 부분을 화력을 보강해서 종이님 의견에 제 의견을 보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젠가 엊그저께 올라왔던 종이님 영상인데 직접 전부를 봐주시고 저는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331, 332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명만 올라오는 것도 알고 계시죠? 335. 네, 한 명 올라왔죠? 그래서 이거를 판단한 방법은 국민들도 알고 계십니다. 단 2사람밖에 없었고 오고 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추적되는 CCTV고 거기에 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고 밑에 언덕,
확인되는 곳이고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떠나간 다음에 그 주변에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없어진 다음에 저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331, 332, 335. 그런데 여기 되게 중요한 것이 나와요. 종이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는 337 사진까지는 저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즉 돗자리에 아무도 없는데, 다시 말하면 정민이가 없는데, 평지에 정민이가 없는데 정민이 있어요라고 경찰에서 거짓말했던,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범죄 혐의가 됩니다. 근데 이 굉장히 중요한데 범죄 혐의가 없다. 범죄 혐의에 대해서 경찰이 뭐 정의를 모른다라는 그런 취지보다는 전혀 그냥 개의치 않는 거죠. 막 나가겠다, 자기네들은. 그래서 지금 종이님 설명을 제가 보충해 드릴게요. 종이님 주장은 요지는 사각지대, 저기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계속 머물고 있다. 통화한 다음에 뭐 했는지가 사람들은 많이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CCTV가 있고 그 CCTV랑 대조하고 같이 볼 수 있는, 통합해 볼 수 있는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사진을 보면 저기서 계속 지금 머물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랑 무슨 통화를 했을까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종이님 이 부분의 주장의 요지는 뭐냐면 소리가 착각 찍힙니다. 근데 종이님이 넣은 게 아니라 실제 CCTV에서 이 소리가 난다. 이것도 하나의 사실입니다. 이런 사운드가 확인됐다. 이것도 하나의 사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증거에 통합을 하고 계신 거예요. 종이님이. 그래서 세 가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만 CCTV, 그다음에 사진, 그 다음에 사운드, 찰칵하는 소리. 거기다가 여기에 또 통합되는 게 뭐죠,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목격자들의 거짓 증언, 친구의 거짓 증언, 337에 관한 이 모든 게 다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사실들이 다. 이걸 통합을 하는 건데 진실을 찾으시는 분은 이렇게 통합을 해요. 근데 거짓을 말하시는 분은 이걸 다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만 이야기하죠. 절대로 통합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리고 지금 여기서 337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많은 국민들이 잘 궁금증을 아예 못 갖고 계시죠, 요즘. 왜냐하면 거기까지 가기 전에 너무 다른 싸움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337 이후에 새로운 우리의 그러면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이제 목격자가 등장을 하는데, 예. 종이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보십시오. 목격자 자의 상황을 보십시오. CCTV로 확인되는 쭉 옵니다. 쭉 오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화력을 보강하는 이 부분은 종이님이 설명 안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을 보충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가 설명을, 오늘 핵심입니다. 종이님께서는 의문시 들었다 이런 얘기는 예전에 하셨어요. 예전에 하셨고, 이 영상에서는 정리하시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냥 쭉 이 부분만 설명하고 나가는데, 저의 이제 오늘 저만의 주장은 뭐냐면, 저의 주장은 그러면 보십시오. 산책로를 가고 있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주장은 뭐였냐면, 어떻게 거길 갔는지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공식 알리바이를 제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4시 27분에 자고 있는 목격자를 깨웠다. 4시 27분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떨어진 이후에. 그래서 떨어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데, 그 공식적 알리바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한마디 문장으로 내가 친구가 자고 있는 걸 발견했다. 이것으로써 완전히 친구는 지금 죄가 없는 걸로 풀어난 겁니다. 그래서 알리바이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알리바이 어떻게 제공했느냐? 단 한마디.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친구를 깨웠다. 내가. 그러므로 친구는 뭐가 드러나더라도 337 이런 게 모든 게 드러나더라도 그 전에 모든 게 드러나도 이것만 봐라. 이것으로써 풀려난다. 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4시 27분에 깨운 것은. 그러면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의 진술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확인하고 있지 않잖아요. 조사를. 그럼 어떻게 무엇을 보통 확인하느냐? 저 사람이 여기 온 이유, 타고 온 차, 아니면 도구, 그다음에 여기 와서 무엇을 했는지 그런 걸 이제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신원, 사는 곳, 주소, 나이, 성별, 그 다음에 학력, 그 다음에 전과가 있는지 여부, 사기를 했는지, 보이스피싱을 했는지, 조폭이었는지,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인지, 외국인인지, 이런 걸 다 따지는 겁니다. 이해관계가 있는지, 친구 측과 아니면 그 부모 아니면 그 로펌과 무슨 연관이 금전적 관계, 인적 관계 무엇이 있는지를 일단 조사를 해서 의문이 없을 때 이제 이 진술을 보는 겁니다. 의문이 있으면 무조건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런 걸 조사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CCTV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우리지만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쭉 이 사람의 주장은 뭐였죠? 이 명제만 사실적 명제. 이 사람이 주장 사실적 명제가 뭐였죠? 친구를 확인하러 갔었다. 그럼 보십시오. 그게 사실인지. 쭉 산책을 하는 것처럼 옵니다. 오다가 강비탈로 내려가죠. 저기서 친구를 깨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도 주장이죠. 친구가 밑에서 뭐하고 있었는지 모르죠. 일단 그 부분도 또 조사해야 되지만 별개의 쟁점이고, 일단은 깨운 것으로 우리가 여기 깨운 것처럼 약간 움직임이 있어요. 강비탈이기 때문에 잡힙니다. 종이님도 그걸 지적하고 계세요. 잡힌다고. 그래서 깨워서 정말로 친구가 그러면 일어났냐? 일어나서 토끼굴로 나옵니다. 토끼굴이 가짜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분석 전혀 안 하죠. 역추적되는 거, 연결된 모든 건 다 분석 안 합니다. 다 자릅니다. 다 자르고 절대로 통합하지 않고 절대로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가짜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보시면 자는 또 깨운 다음에 나와요. 친구는 그 이후에 또 토끼굴로 나오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자, 보십시오. 여기 지금 자가 잡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자가 무슨 일을 했죠? 여기서 쭉 와서, 여기서부터 잡혔죠. CCTV에 와서 내려가서 여기서 친구를 깨우고 그리고 다시 쭉 갑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대조할 수 있죠. 모든 걸 대조하고 비교하고 통합하는 걸로 말씀드렸죠. 대조 비교가 핵심입니다. 통합의 방법. 통합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말이 친구를 찾으러 갔었다. 그러면 친구를 찾는 사실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친구를 찾으러 갔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보강하거나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친구를 찾으러 갔었다 강비탈에 이 사실적 명제를 증명이 되면 그게 사실이 되는 건데, 사실적 명제가 사실이 되는 건데, 이 찾으러 갔었다라고 하는 이 주장, 사실적 명제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어요. 사실적 명제가 사실로 되려면 증명이 돼야 되는데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확인되지 않았느냐? 친구를 찾는 모습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쭉 와요. 쭉 왔다가 바로 내려갑니다. 바로. 그리고 바로 깨우고 그다음에 바로 또 옵니다. 여기 어디에 친구를 찾는 모습이 있을까요? 친구를 찾는 모습이라는 것은 일단 계속 살펴보고 어딘지 궁금해하고 뭐 이렇게 이런 모습이 전혀 없고 그냥 바로바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으면 산책로인데 친구를 찾는다고 하면 그럼 하필 왜 그쪽 강비탈로 가서 찾았느냐?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답이 나옵니다. 상식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산책로가 있고 지금 강비탈은 어느 곳이냐면, 강비탈은 아무도 다니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수구예요. 배수구. 정확히 말하면 물이 빠지는 배수로입니다. 배수로가 있고 여기 쭉 배수구가 있고, 그러면 여기는 사람들이 관광을 갈 일도 없고 여기에 특별한 나무가 있다거나 조각상이 있다거나 특별한 이목을 갖게 하는, 특별한 어떤 주의를 갖게 하는 가게 될 원인이 될 만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친구를 찾으러 갔었다? 그럼 친구를 계속 찾고 왔어야 되잖아요. 이 밑에서 찾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 평택쪽으로 가다가 일로 간 거예요. 친구를 찾으려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찾았다고 하는 게 거짓말인 거죠. 그리고 CCTV에 이 정도 잡히는 걸 모르고, 또는 CCTV에 이 정도 잡히는 걸 알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주장하면 될 줄 알고,
그러면 우리가 강비탈 아무도 가지 않고 의문스러운 곳,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걸 종합해 봤을 때 여기를 범행 장소로 잡은 게 뭐죠, 여러분? 아니면 사고가 났을 때 구조하지 않은, 인식하면서 이 위험을 인식하거나 사고가 난 걸 인식하면서도 구조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게, 자,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3시 37분에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 내역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들만의 주장이고. 그러면 3시 37분에 통화를 하고 나서 CCTV에 모든 게 잡히는 걸 아니까 일단은 이 친구는 잔 적도 없고 술 취한 것 흔적도 많지 않고 멀쩡했습니다. 설령 술 취했어도 일어났을 수 있죠. 깰 수가 있죠.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337에 아버지랑 통화를 했고 아버지는 거기 한강공원이고 가장 유명한 공원이고 가장 CCTV가 많으니까 일단 거기 있어라. 그리고 알리바이를 내가 보내겠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 그런 가설, 그런 이론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해명을 하지 않고 의문스러운 게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거기 누워있다가 알리바이를 보낸 겁니다. 거기서 움직이면 안 돼요. 친구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럼 친구가 조금 움직이면 안 되냐? 안 됩니다. 반드시 거기 누워있어야 돼요. 강비탈에. 그리고 반드시 그 장소에서 알리바이가 내가 여기서 확인했어요. 강비탈 바로 거기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 그 강비탈이 바로 범행 또는 구조 의무 불이행한 그 장소이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는 알리바이 10명을 와도 안 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정도 머리가 돋냐?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별한 머리 돌릴 일이 아니에요. 뭐 의사 부모님 아니면 어떤 부모님인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추론은 가능합니다. CCTV가 잡히고 있다는 걸 다 안 거예요. 그 가족들이 전부 CCTV를 의식하고 있는 게 우리는 잡히고 있죠. 많이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왜 다른 장소로 움직이지 않고 여기 반드시 누워있게 하고 아니면 실제로 잤거나 아니면 자는 척 했거나 왜 이 장소에서 발견되도록 했느냐? 바로 이 장소가 범행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견이 돼야지만 여기서 혼자 있고 아무 짓도 안 하고 있고 단순하게 자고 있었다라는 상태로 발견이 돼야지만 범행 장소이기 때문에 알리바이가 더 완벽해지는 겁니다. 범행 장소에서 발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그 범행 장소로 바로 온 겁니다. 그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경찰은 아무것도 조사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장소에만 했는지 그리고 왜 강력한 알리바이가 되고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이 사람을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가설도 생길 수 있고 왜 그럼 굳이 다른 데 움직이지 않고 계속 이 사람이 올 때까지 여기 누워 있었냐? 바로 이 장소에서 발견이 됐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